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STL 카피 같은 표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네임 배열에 있는 문자열을 템프 배열에 직접 복사하는 예제를 만들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이나 템프는 이름은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열에서 또 다른 배열로 문자열을 복사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하고 나면 출력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프린트F 사용하겠죠. 그래서 인클루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 사실 C 언어 예제 만들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드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 미리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자, 네임이라는 배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배열에서 템프라는 배열로 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를 저장해야 되니까 캐릭터로 써야 되고,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변수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죠? 배열이니까 좀 넉넉하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그냥 저는 팁스웨어라고 하겠습니다. 8자. 그리고 백슬래시 제로까지 9자죠. 사실 얘는 9만 되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9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이렇게 9라고 나오죠. 그죠? 넓문자까지 합해서 일일이 옛날처럼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살렸거든요. 계산했는데 지금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9라고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근데 뭐 9라고 해도 되는데 넉넉하게 좀 값을 좀 키워서 쓰겠습니다. 뭐 쓰기 나름이고요. 이게 이제 원본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프에다 복사하는 거죠. 템프에다 복사하는데 그럼 템프 크기는 얼마나 하냐? 최소한 9보다는 커야 되겠죠. 9 이상, 9 포함해서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도 좀 크게 할게요. 16.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사용자한테 문자를 입력받아서 복사한다 이렇게 뭐 예제가 변경되면 당연히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쓰면 이게 문자를 상수로 9바이트인 걸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11로 나오지? 여기 변수를 써서 그런가 보네요. 이 자체는 9바이트인데 좀 웃기게 되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9바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9바이트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이트하게 하셔도 되는데 좀 넉넉하게 그냥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가 왜 12가 되어야 되고 16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만 돼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는데 그냥 다양한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그죠? 좀 9보다 큰 숫자 쓴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복사를 이제 여기는 지금 네임 배열에는 팁스웨어라는 문자열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저장되어 있고 템포 배열에는 지금 아무런 값도 없잖아요. 값도 없으니까 네임에서 템포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복사하기 전에 네임에 있는 값을 먼저 한번 출력해보고 템포별 복사하는 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네임에 들어있는 값이 뭔지를 이렇게 %s로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가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 여기서 지정된 주소에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문자를 다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팁스웨어라는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원래 정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주소를 적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이렇게 네임 배열 첫 번째,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저 변수가 배열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12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네임 0이 제일 앞쪽에 있는 거겠죠. 네임 0에 해당하는 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그저 주소를 넘기면 그 주소부터 시작해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출력하는 게 %s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우리 그 뒤 강제수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원문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사실 요게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포인트 표기법을 바꾸면 그죠?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더하기 0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지우면 되고 갈로 필요 없어지고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상쇄된다고 했죠. 번지 계산하는 거랑 번지 지정하는 건 서로 반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져서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임 배열에 있는 팁스웨어 문자를 하면 출력할 거고요. 한번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렇게 팁스웨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를 복사하는 이제 코드를 넣으면 되죠. 문자를 복사하는 건 일단 우리가 9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9개만 복사하면 되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9자인지 알고 있으니까. 네. 아이고 10이죠. 12가 아니죠. 9죠. 9. 널 문자까지 복사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러니까 총 9번 도는 거죠. 널 문자까지 복사하기 위해서 9번 돌고 템프 i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네임의 i를 이렇게 복사해주면 그냥 복사가 다 됩니다. 그죠? 9번 반복하면서 네임의 i번째에 있는 것을 템프의 i라 하면 9니까 널 문자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요. 그러면 그죠? 이거는 그냥 9개의 문자를 복사하는 거죠. 예, 문자를 복사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템프에 있는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도 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템프의 0번 요걸 생략형으로 적은 거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그죠? 정확하게 복사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9개의 문자를 그러니까 네임에서 템프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임의 i번째에 있는 것을 템프의 i번째에 있는 것으로 복사하는 이 행위를 9번 반복하고 나면 t부터 e까지 복사되고 그 뒤에 있는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다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가정인데 예수 내가 이걸 막 팁스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거 제대로 동작은 하는데 요건 동작하겠죠. 9개까지 복사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팁스웨어 2 같으면 이제 이건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10개의 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쓰레기 값 시키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널 문자 복사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9개가 됐으니까 사실 널 문자까지 하면 10번 돌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9번 돌고 있으니까 널 문자 복사를 못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문자를 상수를 쓰는데 완벽하게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숫자로 써도 되지만 변화가 생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내용이 변화가 생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카운트를 직접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스트링 랭스 같이 넓은 문자를 찾아서 문자의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걸 써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함수의 전체 조건이 stl copy 같은 함수 쓰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랭스 쓰게 되면 그건 stl copy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카운트를 쓰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죠? 카운트를 안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자열, 네임 문자열의 끝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죠.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네임에다가 i가 not equal 0일 때까지. 그러니까 네임별에 i 번째 있는 것을 템프 배열의 i 번째에서 복사를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네임별이 널이 나오면 그냥 중지하겠다는 거죠. 널 문자라는 게 아스키 코드 0번을 말하는 거니까 널 문자가 나오면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닌 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이니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포문이라고 해서 종결 정권이 항상 카운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while문이나 do while문처럼 그냥 일반적인 조건 수식이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종결 조건은 카운트가 아니라 네임 배열이 널 문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값 0번이 널 문자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요. 비교문을 적지 않습니다. 왜 안 적어도 되냐면 네임에 i가 널 문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널 문자면 널 문자가 아스키 코드 0번이잖아요. 0 자체가 거짓을 의미하는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임에 i가 널 문자라면 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not equal 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게 사실 정식 표현이긴 하죠. 정칙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네임의 i가 널 문자일 때 보통 이제 널 문자가 아니면 아스키 번호가 0 이상 0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0보다 큰 값은 다 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참이니까 그냥 돌 거고 널 문자가 나오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네임의 i가 0이니까 거짓이 되어서 그냥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죠? 문자가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죠. 문자를 복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널문자일 때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복사가 안 됐겠습니까? 널문자가 복사가 안 됩니다. 그죠? 실제 일반 문자는 복사하는데 널문자 복사 못하죠. 왜냐면 널문자이면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널문자가 복사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깨진 문자들이 뒤에 나옵니다. 널문자가 안 나와서. 그러면 널문자를 강제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봤더니 이렇게 널문자 넣어주려고 봤더니 i가 지금 요 포문 안에 쓰면 이 i는 요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i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결을 하려면 i 변수를 밖에다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밖에 빼주시고 여기 이제 선언문만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처럼 하면 이제 그 int i는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i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요거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쓸 수 있는 i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열 문자를 대입하는 코드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네임 배열에 있는 내용이 템포 배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거 순수 문자만 복사가 되는 거고, 왜냐면 널 문자는 복사를 못하죠. 왜냐면 널 문자는 지금 바로 널 문자를 만나자마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루틴이 널 문자일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널 문자가 복사를 안 됐을 테니까 밖에 나왔을 때 이 템포 i 번째에다가 널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번 빌드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 포문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 while문을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while문 쓸 수 있죠, 당연히.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i는 0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그럼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i++는 어디로 가면 돼요? 요 밑에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i++도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while문이죠. 요거를 while로 바꾸면 콜론만 없애주면 이게 while문이잖아요. 그죠?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죠? 널 문자, 그러니까 초기 값은 위로 빼고 증감 조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네임의 i가 종결 조건이니까 저게 while문 이렇게 써주시면 포문 이제 while문을 싹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while문을 쓰든 포문을 쓰든 형식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포문이 더 좋은지 while문이 더 좋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편한 문법을 쓰시면 돼요. 요즘은 최적화 루틴이 워낙 좋아져서 어떤 거 쓰든 별 속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포문하고 while문 이야기했는데 dual문 또 있잖아요. dual문 한번 써볼까요? dual문 쓰려면 여기 이제 서로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위에가 do가 되고요. 그죠? 위에 어디로 갑니까? while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dual문이죠. 그죠? dual문인데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i++ 그러니까 네임을 템프에 넣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i++를 이렇게 쓰게 되면 i가 먼저 증가했죠? 그럼 여기 널 문자가 나오면 그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뭐 바뀌는 거 없이 그냥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while하고 do하고 순서만 바뀌지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결과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할 때 i++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이랑 while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널 문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널 문자가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널 문자 대입 코드가 밑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널 문자일 때 종료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판단을 하고 나서 i++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i++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죠? 네임의 i 번째가 널 문자를 복사하고 내려와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널 문자가 나올 때는 이게 널 플러스를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팁스웨어라는 배열이 있는데, 그죠? 뒤에 거만 치면 이게 백슬래시 제로가 있고요, E가 있고 R이 있고 A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복사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위에가 네임이고 밑에가 템프라고 생각하면 A를 복사하고, 그죠?
복사하고 나서 A가 널인지 체크하는 거죠. A가 널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해요. 체크를 먼저 하고 플러스 후위 연산자니까. 그러면 카운팅이 이제 1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R을 복사해요. 그죠? 그 다음에 R 갖고 널인지 비교하는 거죠. R 갖고 현재 플러스가 나중에 하는 거니까. 네임의 I를 먼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복사한 내용을 갖고 비교하는 거니까 네임에 들어있는 게 지금 R이니까 그냥 또 플러스가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을 갖고 마지막에 또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이라고 바로 정리를 못해요. 왜냐면 플러스를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널을 복사해요. 널을 복사한 다음에 내려와서 널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널까지도 복사가 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i++가 아까처럼 그러니까 i++를 이렇게 썼을 때는 값을 이미 증가시키고 비교하기 때문에 널 문자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후이형으로 붙이게 되면 현재 복사한 값을 비교하는 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복사한 값이 널 문자일 때까지 계속 while문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요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널 문자가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드를 하나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i++ 위치만 살짝 이동해도 코드에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아이를 쓸 때는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조금 더 나은 코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보실 때 그 폼을 쓰고 while문을 쓰고 두 아이를 처음 썼던 거는 세 개가 똑같은 형태이지만 맨 마지막에 지금 바꾸면서 while문에 두 while문에 플러스 값만 살짝 조정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좀 더 좋게 그렇게 코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거는 얘가 널 문자 해서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사실 이제 뭐 포인터까지 넣어서 하면 더 완벽하게 그 복사하는 걸 좀 더 좋게 복사하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복사하는 그죠. 지금 이게 인덱스 어드레싱이라고 해서 배열 형식으로 지금 복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에서 포인터 방식으로 복사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스텝 1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서 올릴 건데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배열과 포인터 개념을 써서 포인터 연산을 써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 3에 가면 요걸 이제 함수 처리해서 이제 str 카피나 str 카피 언더바 s 같은 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 2, 스텝 3를 재미있게 보시려면 좀 쉽긴 하지만 이 스텝 1 예제를 폼은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실습을 많이 하시고 다음 강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